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험회피에게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복습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확정계약인 경우에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 예상거래인 경우에 현금 흐름 위험회피에게, 외화 확정의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고 지정한 경우 먼저 볼게요. 확정계약을 지정하면은 PL이 모두가 상계가 되고 OCI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서 PL을 물어보든 OCI를 물어보든 다 0입니다. 그리고 만기의 시가로 기록이 된다는 거. 예상거래 같은 경우 지정할 경우 효과적인 부분은 OCI, 비효과적인 부분은 PL, 그리고 취득원가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OCI가 제거되면서 선물가로 기록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화 확정 거래 같은 경우는 어느 걸 적용하든 PL 무조건 없고요. 페어밸류 위험회피 같은 경우는 OCI 당연히 없고요. 캐시플로우 회피 같은 경우는 선도평가 손익이 100%다 효과적이어서 OCI로 잡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계약 페어밸류 회피 같은 경우는 확정계약이 제거되고요. 캐시플로우 회피 같은 경우는 OCI가 제거되면서 선물가가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눈으로만 보고 답만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15년도 회계사 기출 변형입니다. 예, 지금 원래 문제는 외화 확정 계약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게 원화 확정 계약으로 나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숫자는 그대로 끌고 오면서 달러를 그냥 원화로 바꾼 것 뿐이에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10월 1일에 6개월 후 2000배럴을 원화 212만원에 매입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자, 확정 계약이죠. 그리고 원화 확정 계약이에요. 이건 무조건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유가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X2년 3월 말에 2000배럴을 1060배럴, 배럴당 1060원에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 아래와 같다. 자, 문제 확정 계약이 공정가치 위험 회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랑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순자산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어요. 일단 위험 회피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물어봤다면 X1년이든 X2년이든 다 0이에요. 자, 근데 X1년 말만 물어봤고요. 지정된 경우랑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지정된 경우부터 할게요. 지정된 경우면은 이게 손실이든 이득이든 같은 금액이 부호만 반대로 확정계약과 선도계약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손실인지 이득인지 따지실 필요 없고요. 확정계약인 경우에 자산도 늘고요, 부채가 늘어요. 같은 금액만큼. 그래서 자본이 항상 불변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지정된 경우는 무조건 영향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제 양가로 2번 지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계약 같은 경우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손실부담 계약이면 똑같아요. 지정된 경우랑. 지정되지 않은 경우 손실부담 계약이 아닌 경우만 뭐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손실부담 계약인지 아닌지 따져볼게요. 확정 계약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돼요. 2000배럴을 212만원에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계약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060원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올라요. 선도 가격이 올라요. 매입을 1060원에 하는데 1130원으로 올라요. 싸게 사는 거죠. 이득이에요. 이 확정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상계가 안 돼요. 그래서 확정계약 회계 처리는 없고요. 확정계약에서 이득을 보니까 선도에서 손실을 보겠죠. 이제 손실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130원 마이너스 1060원 곱하기 2000배럴, 그렇게 해서 14만원 부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가로 2번 14만원 감소,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원래 이 문제를 제가 앞에 문제로 바꾼 거예요. 15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회계 시스템을 수출한 주선지는 6개월 후 2,000불에 판매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는 외화 확정계약이에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질 겁니다. 환율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X2년 3월 말에 2,000불을 1,060원에 매도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상황 다른 거 이해되시나요? 일반 원화 확정 계약의 경우에는 원유를 2,000배럴 사기로 했는데 사자마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원유에 대한 선도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화 확정 계약의 경우에는요, 외화로 뭔가 계약을 체결해요. 매입 혹은 매도.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선도를 체결하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선도요. 그래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정 계약이지만 외화 확정의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이 원화 금액이 아니라 외화 금액이에요. 2,000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확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212만 원이 확정되어 있어서 만기에 그냥 가면 212만 원을 무조건 받아요. 근데 외화 확정 같은 경우에는 2,000불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만기에 실제 받는 금액이 변동해요. 그래서 확정 계약의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만기의 시가로 기록이 되고요. 외화 확정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계약이 제거되면서 선물가로 기록되는 이 결론이 다른 거예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취득원가나 매출액을 물어보지 않아서 이제 PL과 OCI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확정 계약도 없고 외화 확정도 없고 결과 같아요. 예. 하지만 여기까지 꼭 봐주시라는 거. 예. 2차 가면 더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이거.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공정가치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무조건 0입니다. 영향 없음. 양가로 1번이 영향 없음이요.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 외화 확정인데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확정계약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시면 돼요. 손실부담 계약인지 이번에 따져야 되는 거죠. 2,000불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2,000불에 판매. 그러면은 2,000불이 들어오겠죠. 환율이 올라야 돼요. 환율 근데 오르죠. 이번에도 이득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 환율이 불리한 거죠. 이제 1,060원에 매도하기로 선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싸게 파는 거죠. 손실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14만 원 감소해서 2번이 답인데요. 이제 PL과 OCI를 물어본 경우에는 확정 계약이나 외화 확정이 동일해요. 근데 이 취득원가를 물어볼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문제 푸는 데는 이제 둘 다 답이 같은데요. 이거 회계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문제입니다. 원화 확정 계약의 경우 지정된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X1년 10월 1일 회계처리 없다 그랬어요. X1년 12월 말 이때 평가를 해야 돼요. 표를 먼저 그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상, 수단 1060, 1130, 1150 그리고 확정 계약의 경우에는 대상도 선도, 수단도 선도 그래서 금액이 같아요. 부호만 반대. 수단이 매도예요. 2,000배럴 매도니까 얘가 음수. 대상은 양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0, 플러스 70, 플러스 20. 네. 이렇게 해서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둘 다 PL이거든요. 여기도 0. X1년도 PL도 0, X2년도 PL도 0.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얘를 인식할지 말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얘 날라가요. 그래서 손실 70 곱하기 2,000배럴에서 14만 원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 지정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수단에서 손실이 나죠. 평가 손실 PL이에요. 14만 원. 반대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선도 계약, 그 다음에 평가 손실 14만 원. 그 다음에 확정 계약이 이번엔 이득이 나와서 14만 원, 14만 원. 확정 계약 이익. 네. 다 그냥 PL로 적어주셔도 돼요. X2년 3월 31일 이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20원씩 늘어요. 선도 4만원 손실. 그럼 PL로 적을게요. 반대쪽에 4만원 이득. 확정 계약. 자, 그럼 선도 18만원 남았죠? 이거 현금으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확정 계약 남은 것도 제거를 하면서 원재료를 지금 매입해야죠. 원재료가 들어오면서 현금이 나갑니다. 확정 계약에서 212만 원을 주고 살 거라고
확정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액이 나가야 돼요. 하지만 확정 계약이 제거되면서 원재료 금액이 달라지죠. 230만 원. 이게 지금 원재료의 취득원가입니다. 만기의 시가죠.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2000배럴 곱하기 1150원이에요. 이거 마지막 X2년 3월 30일에 현물 가격 1150원이죠. 이 금액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다음 문제랑 비교해 볼게요. 이거 표는 같아요. 왜냐면 얘도 1060원, 대상도 1060원, 똑같이 다 선도 환율을 쓰기 때문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X1년 12월 31일에 선도 계약, 매도니까 역시나 음수고요. 숫자 같게 나와요. 네, 선도 여기도 같게 나오고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럼 현금 18만원, X1년 10월 31일까지 회계처리는 동일해요. X2년 3월 31일 회계처리입니다. 현금, 선도 18만원 여기까지 동일해요. 그러면서 확정 계약이 18만원 제거되는데 이때 나가는 현금이 달라요. 이때 나가는 현금이 지금 2,000불을 판매하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이번에는 현금이 2,000불이 들어요. 그럼 2,000불이 1,150원으로 들어오겠죠. X2년 3월 31일에 달러당 가치 1,150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현금이 230이 들어와요. 원화 확정 계약에서는 원재료가 시가로 적혀있는데 외화 확정 계약에서는 확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시가로 들어와요. 그래서 매출액이 212만 원을 적히거든요. 이거 지금 2,000 곱하기 1,060원이에요. 이거 선도 가격이죠. X1년 10월 1일에 선도 계약을 1,060원에 매도하는 걸로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두 개가 지금 다르다는 거. 이거 지금 원재료 매입 계약이냐 매출 계약이냐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얘는 원화 계약이라 그렇고 얘는 외화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 완전히 달라집니다. PL은 동일해요. 얘도 어차피 이거 상계되고요. X2년도에도 이거 상계되고 X1년 회계처리 똑같고요. X2년도도 여기가 동일해요. 하지만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냐? 현금 금액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원화 확정 계약이라서 원화 확정 금액이 들어오고 확정 계약 금액이 조정되면서 만기의 시가로 기록이 되고요. 외화 확정의 경우에는 달러라서 그때 환율로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확정 계약을 조정하게 되면 매출이 선도 가격으로 기록된다는 거. 네, 이거 주의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외화 예상 매입 계약 현금 흐름 위험 회피액의 문제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